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1 시간이 됐고요. 이제 시험 보고 드디어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59페이지 이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란 무엇인가 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절대 연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지층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지층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 지층의 나이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울 거는 지층의 대비예요. 이 지층 대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서로 멀리 떨어진 지층의 선후 관계를 결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암석들을 연결하는 것을 지층 대비라고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한 공간에서 뭐 어떤 지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관입을 했다 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었다면 1, 2, 3, 4, 5 이런 순서로 이 지층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 이런 지층이 있고 미국에 어떤 지층이 있는데, 이때 이 지층이랑 한국의 지층이랑 미국의 지층, 이 지층을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는지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진 지층의 이 선후 관계를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지층 대비인 겁니다. 지층 대비는 서로 멀리 떨어진 지층의 선후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지층 대비다. 자, 그러면 이 지층 대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보면은 잠깐 종 치고 수업할게요.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암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을 볼게요. 일단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성분, 조직, 색, 퇴적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 두 지역의 지층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지층, 완전히 거의 뭐 성분, 조직, 색, 퇴적 구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동일한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있다면, 그 두 지층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암석의 이 모든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지층이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걔네 둘을 같다고 보고 그 위아래에 있는 지층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앞선 이런 거는 솔직히 완전히 우연히 똑같을 수 있으니까, 정말 거의 그러진 않지만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잘 이용되지는 않고, 주로 쓰는 방법이 건층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건층. 암상에 의한 대비는 뭐 이거 솔직히 기억 안 해도 되고요. 건층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층을 이용해서 선후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건층이 무엇이냐? 건층. 얘는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층이에요. 왜 기준이 될 수 있냐면,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건층은 응해암층이나 석탄층이 건층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 응해암층 같은 경우에는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에요. 근데 이 화산의 이 영향은 아주 좁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산이 한번 팡 폭발하면, 물론 무거운 화산재들은 그 주변에밖에 없겠지만 가벼운 화산재 있죠. 그런 것들은 이 하늘을 아주 넓게 덮었다가 천천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쌓이거든요. 이런 아주 조그마한 화산재들, 걔네들이 쌓여 가지고 어떤 화산재로 이루어진 지층을 만들게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응해암층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잘 쌓이다가 어떤 응해암층이 보이고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서도 잘 쌓이다가 어떤 응해암층이 보인다면 얘네들은 이 화산 폭발이 주기가 아주 진짜 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폭발로 이 응해암층들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층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 응해암층 아래에 있는 애랑 응해암층 위에 있는 애의 지층을 비교하면 적어도 이 아래에 있는 애가 더 오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건층인 겁니다. 건층. 그래서 응해암층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산재가 멀리 그 좁은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응해암층이 건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층도 건층이 될 수가 있는데 석탄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육상식물이 이제 매립돼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탄화되면서 석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석탄. 근데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상식물이 완전히 이렇게 땅속에 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만 만들어지는 그런 층입니다. 석탄층.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지층이 잘 쌓이다가 석탄층이 나타나고 거기랑 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잘 쌓이다가 석탄층이 나타나고 그 외에 또 새로운 지층들이 이렇게 쌓였다면 예를 들어 이 A랑 이 B의 지층의 나이를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하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석탄층 아래에 있는 A가 석탄층 위에 있는 B보다는 오래된 거다라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암상에 의한 대비인 겁니다. 건층을 이용해가지고 그 건층으로부터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암상을 이용한 대비는 비교적 이제 거리가 있는 완전히 같은 지역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거리가 있는 두 지층을 대비를 할 수가 있긴 한데 화석에 의한 대비랑 비교하면 그래도 얘는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층을 서로 비교할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인접한 거리에 있는 지층만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이렇게 막 멀리 퍼진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지구 스케일로 우리나라랑 미국,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재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응해암층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우리가 쉽게 그냥 같은 지역에서의 그 지층 선후 관계 그것보다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거를 이 미국 내에서 건층을 이용해서 대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아주 먼 곳 미국과 한국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걸 갖다가 암상을 이용해서 대비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 말고 화석에 의한 지층 대비도 가능해요. 이거는 아주 멀리 있어도 지층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석 중에서 어떤 화석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 표준 화석을 이용을 해요. 표준 화석. 표준 화석이라는 거는 특정 시기에만 생존해가지고 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A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 A라는 생물은 뭐 2억 년 전에서 1억 8천만 년 전까지 이때만 살았던 생물인 겁니다. 근데 어떤 지층에서 A 생물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 지층은 적어도 2억 년 전에서 1억 8천 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거, 요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 B 생물도 살았는데 B 생물은 이제 5천만 년 전에서 뭐 한 3천만 년 전? 이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지층에서는 B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지층은 적어도
5천만 년 전에서 3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형성된 지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석들을 이용해서 두 지층을 비교를 한다면 A 생물의 화석이 나타난 이 지층이 B 생물의 화석이 나타난 지층보다는 더 오래된 지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이라고 해볼게요. 미국과 한국의 이 아주 먼 거리지만 두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화석을 이용해서 A 화석이 나오는 거, B 화석이 나오는 거, 얘네들이 살았던 시기를 비교하면 A 화석이 나타나는 이 지층이 B 화석 나타나는 지층보다는 오래됐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지층의 대비를 할 수가 있다. 표준 화석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배울 겁니다. 기말고사 그 시험 범위 안에 표준 화석에 대해서 더 나와요. 그래서 뭐 고생대 때 삼엽충 필석, 푸즐리나 뭐 이런 것들 살았던 거, 중생애 때 공룡 이런 거 살았던 거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삼엽충이 나오는 지층과 공룡이 나온 지층, 뭐 두 지층의 나이를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삼엽충이 나온 게 더 오래된 지층이겠죠. 그런 식으로 화석에 의한 지층을 대비도 가능하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얘네들은 다 상대의 연령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화석도 정확히 그 지층의 나이를 알 수는 없어요. 그 생물이 정말 1초만 살고 사라진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나이를 굉장히 한정 지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범위, 정확히 그 지층의 나이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다. 화석도 정확한 나이를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상대 연령이랑 절대 연령이 있었죠. 이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데, 상대 연령이라는 거는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연령을 상대적으로만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 뭐 A가 B보다 나이가 많다, 또는 뭐 나이가 젊다 등등, 나이가 뭐 적다 등등등, 얘랑 얘의 비교만, 뭐가 더 오래됐는지 뭐가 더 덜 오래됐는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상대 연령인 거고요. 절대 연령은 진짜 그 지층의 나이를 구하는 거예요. 생성 연령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히 뭐 1억 년 전 암석, 뭐 5,700만 년 전 암석 등등등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연령이 바로 절대 연령이에요. 절대 연령. 그리고 이 절대 연령은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게 쓰인다는데, 과연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방사성 동위 원소는 동위 원소 중에서 자연적으로 붕괴해가지고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화 원소로 변해가는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정의니까 적당히 알아만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위 원소 중에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게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 지금 동위 원소 자체도 잘 모르겠죠? 동위 원소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0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알고 있나요? 라고 나옵니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동위 원소 중에서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게 바로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는 요건데 그렇게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얘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의 특징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럼 얘의 특징이란 무엇인가? 일단 방사성 동위 원소의 특징은 모원소랑 자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모원소가 뭐냐? 모원소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무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원소는 뭐냐?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가지고 안정한 원소로 변한다고 했죠. 이렇게 안정한 원소로 변한 거, 요거를 자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원소가 붕괴해서 생성된 안정한 원소.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럼 냅두면은 알아서 붕괴해가지고 B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A만 있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 A가 B로 바뀌고 어느 정도는 B로 바뀌고 어느 정도는 아직 A로 남아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얘가 바로 무원소고요. 새로 생긴 얘가 자원소입니다. 자원소. 이렇게 무원소랑 자원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 가지고 절대연령을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반감기라는 게 무엇이냐? 반감기.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 가지고 무원소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불러요. 반감기. 그리고 이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서 특정한 값을 갖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A만 있는 게 아니겠죠. A도 있고 뭐 C도 있고 F도 있고 D도 있고 이거 그냥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정확히 하면 뭐 우라늄이라는 원소 또는 탄소, 동위원소 등등등등 정확한 그 원소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임의로 A, C, F, T 뭐 등등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뭐 B로 바뀌고 C는 E로 바뀌고 뭐 F는 H로 바뀌고 D는 뭐 I로 바뀐다. 붕괴해서 이렇게 바뀌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각각 A가 원래 100만큼의 양이 있었는데 얘가 A가 50으로 되고 B가 새로 50이 생겨나는 원래 있던 양의 절반이 되는 요 기간 A라는 원소가 붕괴해가지고 B로 바뀌게 되는데 원래 있던 A의 양분이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불러요. 똑같이 뭐 C도 100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C가 50, E가 50이 되겠죠. 이렇게 원래 있던 양에서 절반의 양이 되는 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있던 거의 절반이 되는 시간은 각각의 원소마다 다 달라요. A는 뭐 100년이 지나면 절반이 될 수도 있고 뭐 C는 10,000년이 지나야 절반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이 방사성 동위 원소들마다 반감기가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같은 원소라면 항상 똑같은 반감기를 가지게 돼요. 아무튼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반감기라는 거는 무원소가 원래의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한 5,730년 정도가 되고요. 우라늄은 반감기가 한 45억 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각각 방사성 동위원소들마다 반감기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반감기는 각각 원소마다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고 얘네들은 뭐 온도나 압력 이런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붕괴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탄소 동위원소의 5,730년이라는 반감기는 언제 어디서든 땅속 깊이 있든 땅속 밖에 뭐 땅 밖에 있든 어느 그런 환경에 있든 간에 항상 이 반감기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절대 연령을 구하는가? 절대 연령 측정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붕괴해가지고
새로운 자원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용을 하면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원래 있던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처음에 절반이 될 거고요. 자원소는 처음에 하나도 없었다가 모원소가 줄어든 만큼 자원소가 생겨나면서 모원소는 2분의 1로 줄고 자원소는 0에서 2분의 1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반감기가 두 번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A가 B로, 모원소 A가 B라는 자원소로 바뀔 때 처음에 100개가 있었으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50개가 돼요. 50개. 뭐 개라는 그 단어는 굳이 안 쓰고 그냥 100이라는 수치가 50으로 줄어듭니다.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50에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100이 반감기 한 번을 거쳐서 50이 됐다고 해서 이 50이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치면 빵이 되느냐, 제로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반감기를 또 거치면은 25가 되는 겁니다. 원래 남은 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감기가 지나면 이거의 절반, 12.5가 남는 거고요. 또 12.5에서 반감기가 지나면 6.25가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게 반감기 한 번 지나서 절반으로 줄어졌다고 해서 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반감기 한 번 지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줄어든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다. 절반이 그 자원소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원소가 있었는데 반감기 한 번 지나면 모원소가 절반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면 모원소의 양은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자원소가 또 생겨났으니까 자원소는 4분의 3의 양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양을 1로 본 겁니다. 1, 여기서는. 처음 양을 1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한 번 지나면 모원소가 2분의 1이 되고 그 바뀐 만큼 자원소가 생기니까 자원소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또 반감기를 거치면은 2분의 1의 절반, 4분의 1이 되고 자원소랑 모원소를 합치면은 결국에 처음 양이랑 똑같을 테니까 자원소의 양은 4분의 3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면 반감기를 총 3번 거쳤다면 4분의 1의 절반인 모원소는 이제 8분의 1만 남게 되고 자원소는 원래 처음 양이랑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원소는 8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절반이 감소를 하는데 우리가 반감기를 알고 있다면 어떤 암석에서 내가 A의 반감기를 알아요. 뭐 A의 반감기가 1000년이라고 해볼게요. 1000년. 근데 어떤 암석을 딱 관찰을 했더니 A는 4분의 1만큼 남아있고 B가 4분의 3만큼 남아있어요. A는 붕괴해서 B로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A가 4분의 1만큼 있고 B가 4분의 3만큼 있다라는 거는 반감기를 몇 번 지난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반감기를 한 번 지났다면 A는 2분의 1만큼, B도 2분의 1만큼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A가 4분의 1만큼 있고 B는 4분의 3만큼 있죠. 얘는 반감기를 몇 번 지난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지난 거죠. 두 번. 그리고 A의 반감기가 1000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암석은 생성되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상태구나. 그러니까 2000년 나이를 먹은 암석이구나. 절대 연령이 2000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특정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한 광물이나 암석에 들어있는 모원소, 자원소의 비율이랑 반감기를 알면 들어있는 비율, 뭐 1대1로 들어있느냐, 1대3으로 들어있느냐, 뭐 1대7로 들어있느냐 등등등 이런 비율을 알고 반감기를 알면 절대 연령을
계산할 수가 있다. 뭐 1대1로 들어있다면, 무원소, 자원소가 1대1이라면 이건 반감기를 한 번 지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감기, 얘가 1000년이면 1000년 지난 거고, 반감기가 예를 들어 10,000년이면 얘는 10,000년 된 애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6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번 문제. 흑석에 묻혀서 탄화된 나무를 발견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이 탄소 동위원소인데 얘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함량이 처음량의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 나무는 몇 년 전에 살았던 것일까? 라고 묻고 있는데 반감기를 주어졌죠. 탄소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자, 탄소 동위원소의 반감기 5730년, 그리고 그 나무에 들어있는 탄소 동위원소의 양은 처음에 4분의 1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고요. 처음에는 1만큼의 양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4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감기를 몇 번 거쳐야 되겠습니까? 처음 양의 4분의 1이 되는 경우. 반감기 한 번이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반감기를 2번 거치면 처음 양의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4분의 1? 지금 처음 양의 4분의 1이 남았다라는 거는 이 나무는 반감기를 지금 2번 거쳤구나. 탄소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2번 거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되죠. 탄소 동위원소의 반감기 5730년이래요. 이게 2번 된 거니까 5730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11460 11,460년이 지난 그런 나무인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반감기 T와 절대 연령, 반감기를 대문자 T라고 하고 절대 연령을 소문자 T라고 했을 때 이 반감기와 절대 연령의 관계는 절대 연령은 반감기 곱하기 반감기를 맞은 횟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지금 반감기가 5730년인 거죠. 그리고 반감기를 2번 지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절대 연령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연령 T는 1146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제 막 알파벳도 나오고 막 숫자도 나오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배워보면 별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자, 일단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모든 암석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을 봤을 때 그 세 가지 종류의 암석에 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화성암에서만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자,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암석이나 광물 조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퇴적암이라는 애는 사실 기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 퇴적물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퇴적암입니다. 원래 얘를 구성하게 만든 이 재료들이 하나에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광물을 딱 봤는데 여기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한 얘의 나이는 뭐 1억 년이에요. 근데 다른 부분을 봤더니 여긴 또 다른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하니까 여긴 뭐 5천만 년이 나온다.
등등 얘를 지금 얘가 만들어진, 얘가 생성된, 이 퇴적암이 생성된 그 나이를 구하려 했더니 방사성 동위원소로 구하기는 굉장히 이제 용이하지 않은 그런 암석인 거죠, 퇴적암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막 보느냐에 따라 나이가 항상 제각각이 나온다. 그래서 퇴적암은 절대 연령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근데 이제 화성암을 보겠습니다. 화성암은 절대 연령 측정이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면 얘는 생성된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연령 측정이 가능해요. 얘는 탁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 양이 1이었던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차곡차곡 반감기를 지나서 절반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화성암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성암은 어떠느냐? 변성암 같은 경우는 변성으로 인해 생긴 광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변성암 자체, 이 변성암은 어떤 원암이 높은 압력이든 높은 열이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원래 어떤 암석이었는데 얘가 다른 걸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얘를 구성하는 모든 그 광물들이 다 바뀐 건 아니고 특정 몇몇 암석들이 좀 녹는 점이 낮은 애들, 특히 그런 애들이 다른 광물로 바뀌면서 이 암석을 결국에 같은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변성암이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얘가 뭐 A, B, C 광물이 다 들어있었는데 A랑 B가 뭐 EF로 바뀌어서 EF, C가 포함된 암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의 절대 연령, 이 변성암 자체, 원래 원암의 나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A, B가 EF로 바뀌었을 때 만약에 이 EF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얘는 현재 새로 생긴 애죠. 변성이 일어났을 그 시점에 새로 생긴 애들. 그렇기 때문에 EF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구를 하면 얘가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변성이 됐는지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원암의 절대 연령, 변성암의 원암, 뭐 퇴적암일 수도 있고 화성암일 수도 있고 변성암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가 원암이 만약에 화성암이었으면 모르겠지만 퇴적암일 수도 있고 변성암일 수도 있고, 변성암은 결국에 원암이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암이었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다른 거였다면 얘의 원래 원암의 그 나이를 측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변성했을 시점에 생긴 광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 광물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구를 한다면 변성된 시기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결국에 정리를 하면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는 건 화성암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절대 연령은 알기는 좀 곤란하다. 대신에 변성암이 변성된 시간, 변성된 그 시점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다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 절대 연령 측정의 유의사항 두 번째를 보면 화성암만 그 반감기를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 측정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유의사항이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이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시간 스케일에 따라서 무원소가 자원소의 비율이 잘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지 절대 연령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오래된 지질시대의 연령, 오래된 암석, 엄청 오래된 암석의 연령을 구할 때는 이제 반감기가 긴 거, 그걸 이용해야 되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나이가 별로 안 되는 애는 반감기가 짧은 애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연령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막
40억 년 된 암석이 있어요. 근데 이 탄소의 반삭성 반감기는 이 40억 년 된 암석에 탄소도 들어있고 우라늄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탄소의 반감기는 5700년, 뭐 정확히 5730년인데 57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약. 우라늄은 이제 약 45억 년. 이렇게 둘 다 들어있어요. 근데 40억 년이나 지났으면 5700년의 반감기를 갖는 이 탄소는 반감기를 몇 번이나 거쳤겠어요. 굉장히 많이 거쳤겠죠. 약 5000년이라고 하면 40억이면 얼마지?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40억을 5000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8, 5, 40, 0, 0, 0, 0, 0, 0. 반감기를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800만 번을 거친 거예요. 탄소가 이 40억 년 된 암석에 포함된 탄소는 무려 800만 번의 반감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 한두 번 지났으면 아 2분의 1 남았구나 4분의 1 남았구나 라고 할 텐데 이걸 800만 번이나 겪었다고 해봐요. 원래 탄소의 비율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만큼이 탄소였는데 800만 번 지나면 정말 이만큼만 탄소고 나머지는 다 자원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암석을 절대 열량을 측정하고 싶을 때는 탄소를 갖고 하면 너무 많은 반감기를 지나서 이 원래 모원소가 진짜 어떻게 보이지도 않을 그런 상태가 됩니다. 대신에 우라늄을 이용하면 얘는 반감기가 약 45억 년이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우라늄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자원소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적당히 눈에 잘 보이죠? 아, 절반 이상 남았구나. 반감기 아주 조금 들락말락하네. 아, 자원소 이만큼 나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1만 년 된 암석. 여기에도 탄소랑 우라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탄소는 지금 반감기가 2번 지난 거고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45억 년 중에서 1만 년밖에 안 됐으니까 정말 붕괴가 엄청 조금 일어난 상태겠죠. 그래서 1만 년 된 암석에 탄소를 보면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2번 정도 지났으니까 아, 탄소 이만큼 남아있고 나머지 자원소 이렇게 보일 거고 우라늄을 보면 뭐 다 우라늄이겠죠. 반감기 지나려면 45억 년이나 필요한데 겨우 1만 년 지났으니까 대신 자원소 요만큼은 보이겠지. 근데 뭐 눈에 띄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열량을 측정할 때 내가 이 암석의 나이를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 스케일이 적당한 개 주제에 맞는 그 방사성 동위 원소를 골라서 측정을 해야 된다. 오래된 암석은 반감기가 긴 애를 이용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암석은 반감기가 짧은 거를 이용하는 게 절대 열량 측정하기에 좀 용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열량 측정의 유의사항 2번째였어요. 2번째. 자,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절대 열량 측정식.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진도를 좀 팡팡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진도가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나으니까 같이 힘내고. 자, 여기를 좀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절대 열량을 측정하는 식이 있습니다. 식. 이게 그 식이에요. n은 n0 곱하기 2분의 1의 t분의 t제곱. 이때 각각의 알파벳을 잘 보면 그냥 n은 뭐냐면 t년이 지난 후에 모원소의 양을 n이라고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n0는 뭐냐? 처음 모원소의 양을 n0라고 놔요. 그리고 이 대문자 t는
반감기고요. 일단 이 소문자 t는 절대 연령입니다. 절대 연령. 그냥 식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직접 이 식을 써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풀었던 유시 1페이지 확인하기 2번 문제 있죠? 이걸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잘 보면 이 탄화된 나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동위원소가 발견이 되는데 이 탄소 동위원소의 함량이 처음에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처음의 양을 우리가 1로 둘 수 있고 지금 t년 후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지만 지금 남아있는 양을 처음에 4분의 1이니까 처음에 1이면 지금 처음에 4분의 1이라고 하면 4분의 1인 거죠. 즉 처음 양 1, 지금 남아있는 t년 후 남은 무원소의 양 4분의 1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얘가 1이니까 여기에 1 넣고요.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넣어요. 그러면 4분의 1은 1 곱하기 2분의 1 t분의 t인데 이 반감기는 또 문제에서 주어졌죠. 5730년. 그러니까 대문자 t에 5730을 넣어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냥 대입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걸 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4분의 1은 뭐 1 곱하기 없는 거니까 2분의 1에 5730 분의 t 요 얘기입니다. 근데 2분의 1에 얼마를 곱해야 얼마의 그 제곱을 씌워야 4분의 1이 됩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그 제곱이 2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뭐라 불러? 몇 승이냐고 부르는데 이걸 이 숫자가 2가 돼야죠. 2. 그러려면 5730분의 t가 2가 돼야 돼요. 2. 그러기 위한 t의 값이 얼마냐? 5730분의 t는 2인데 그러면 t는 5730을 요 옆으로 넘기면 되겠죠? 뭐 t는 2 곱하기 5730 그러면 이 값 나오죠. 11,460.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냥 대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좀 일반적인 내용이고 심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방금 식에서 눈치챈 학생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식을 이용할 때 n 값이 2분의 1의 제곱꼴일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식이에요. 물론 계산을 잘 하면 어떻게 2분의 1의 제곱꼴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굴리면 구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현재 남은 게 뭐 2분의 1 남았다, 4분의 1 남았다, 8분의 1 남았다, 16분의 1 남았다 이런 식으로 딱 반감기가 지났을 때 무원소의 양으로 주어져야 우리가 그 방금 본 식을 이용해서 그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구를 하면 남아있는 그 무원소의 양이 정확히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러겠습니까? 다 제각각이겠죠? 막 어디는 4분의 3 남아있고 10분의 1 남아있고 5분의 1 남아있고 등등등 다 제각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절대 연령을 구하느냐? 이때는 위의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구해요. 여러분들 다 로그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가르치는 건데 자, 아까 있던 식 n은 n0 곱하기 2분의 1 t분의 t였죠. 여기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로그. 그러면 왼쪽 로그 n은 오른쪽 로그 n0 곱하기 2분의 1 t분의 t승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로그 쓰고 여기 로그 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전개를 하면 로그 n은 지금 곱하기니까 로그 n0랑 로그 2분의 1 t분의 t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로그 2분의 1의 t분의 t인데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는 이 t분의 t는 로그일 경우에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t분의 t로. 그래서 거기까지 한 거예요. 두 개 곱하기로 묶여 있으니까 플러스로 로그의 그 더하기로 바꾸고 여기 제곱꼴로 있는 거 로그의 앞으로 당긴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더 전개를 하면 로그 n 똑같고 로그 n 제로 똑같고 자 t분의 t 여기서 로그의 2분의 1인데 이거는 결국에 1 나누기 2랑 똑같은 거죠. 그 로그 안에서 이제 나누기는 빼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로그 1 빼기 로그 2가 되고요. 이걸 다 정리를 하면 결국에 로그 n 제로 그리고 요거랑 이게 따로따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로그 1은 제로죠, 제로. 그러니까 뒤에 이 마이너스 로그 2만 남아서 결국에 이 t분의 t를 곱해주면 결국 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로그 n0 빼기 t분의 t 로그 2.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면 이제 정확히 2분의 1의 제곱꼴이 아니라 다른 양 2분의 1의 제곱꼴이 아닌 예를 들어 처음 양의 100분의 1이 남은 나무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2번 문제에서 어떤 나무 남은 그 탄소 동위원소가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100분의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양 n0 1이라고 두고 남은 그 동위원소는 처음에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남은 양 n이 100분의 1이 되겠죠? 이거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로그 100분의 1 이퀄 지금 이퀄 로그 1 빼기 t분의 t 로그 2인 거예요. 그리고 로그 1이라서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t분의 t 마이너스 t분의 t 로그 2만 남은 거고 이때 반감기는 5730년으로 주어졌으니까 5730을 넣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 1 나누기 100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로그 1 빼기 로그 100이 됩니다. 근데 로그 1은 뭐예요? 0이죠?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로그 100은 마이너스 5730분의 t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 100은 몇이에요? 10의 x제곱이 100이 되는 거니까 x는 2가 되겠죠? 2. 그러니까 로그 100은 2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뒤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730분의 t 곱하기 로그 2인데 이거를 더 간단히 나타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절대 연령 t입니다. 100분의 1 남은 상태일 때 절대 연령 t를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제 t꼴로 바꿔주면 t는 마이너스 4로 없어질 거고 2 곱하기 5730 나누기 로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로그 2 값만 알면 되는데 로그 2는 변수가 아니에요. 결국엔 정해준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루트 2 같이 얘가 뭐 1.5, 1.4 몇인가? 아무튼 어떤 숫자인 겁니다. 우리가 뭐 파이로 쓰면 뭐 3.14 어쩌고 저쩌고인 것처럼 로그 2도 결국엔 숫자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로그 2를 0.3이라고 주어졌다면 여기에 그냥 0.3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5730을 0.3으로 나눠라. 이거 계산하시면 결국에 38,200년이 돼요. 아시겠죠? 결국에 그 남은 모원수의 양이 2분의 1의 제곱꼴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 문제에서 100분의 1이 주어졌는데 100분의 1이 아니더라도 여러 값으로 더 줄 수도 있고요. 등등 되게 반감기에 정확히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아까 절대 연령을 구하는 식에서 로그를 취한다면 이렇게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로그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50분 채웠는데 그러면 고생했습니다.